올해 27살의 김경원 씨는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앞으로 향합니다. 일단 프리랜서 PD로 일을 하고 있고요. 편집이랑 프로그램 기획, 전반적인 제작 보조까지도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게임 방송의 프리랜서 PD인 경원 씨는 녹화가 있는 날을 제외하곤 대부분 집에서 일을 합니다. 일단 의자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대략 잡아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되고 있고요. 근무 시간 외에 취미 시간 중에 거의 90%는 게임만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한 10kg 정도가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고요. 누가 계속 약간 어깨를 말듯이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한땐 패션 모델로도 활동했다는 경원 씨. 언제부터 컴퓨터 앞에만 있게 됐을까요? 친할머니가 좀 건강에 좀 미독하신 적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럼 할머니를 네가 모셔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당시 다니던 패션 관련한 교육원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요. 꿈을 포기하고 좀 사람이 최대한 없는 곳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되게 혼자 좀 스스로 가두면서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간병을 위해 재택근무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의 생활이 당연해진 겁니다. 하루의 첫 일과는 커피를 배달시켜 마시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잔도 아닌 무려 석 잔이나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는 용으로 아이스를 일단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약간 상비약 개념입니다. 하루에는 보통 10샷 정도는 최소한 마신대요. 점심도 예외 없이 또 배달 음식입니다. 오늘 그가 고른 점심 메뉴는 설탕이 듬뿍 입혀진 달디단 도넛과 햄버거. 그런데 햄버거에 빵을 빼는가 싶더니 설탕 도넛을 빵 대신 올려 먹습니다. 도넛을 번 대신 끼워 먹으면 밸런스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먹게 됐고요. 단맛이 좀 그나마 좀 밸런스가 있어서 이렇게 먹곤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먹고 일하고 마시다 잠드는 생활. 그의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혈액 검사와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덱사 검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란 게 지방층이에요. 네. 여기 복부내, 복강 내에 이제 지방도 있죠. 여기 이제 중심, 내장 지방까지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복부 비만에 고혈압, 당뇨 전 단계까지 각종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간 수치가 올라간 거는 전부 다 그냥 지방간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여요. 실제로 최근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근골격계 질환과 사망률, 심혈관 질환, 암이나 대사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출퇴근길에서도 운전하면서 뭐 택시, 버스, 지하철에서도 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의자가 서서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살인자다라고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무섭긴 하지만 예. 맞는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오래 앉아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자병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근골격계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하나 둘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자 병이라는 말까지 들어갔잖아요. 진짜 이걸 질병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그 의자병이라는 진단명이 있거나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질병군으로 딱 확정지은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40살 차선희 씨는 아이 둘을 키우며 식품회사 브랜드 MD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집에서 복대를 차고 계시나요? 네, 허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가사를 하고 살림을 하면 허리가 그때부터 통증이 이제 많이 와요. 그런데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허리뿐만이 아닙니다. 네. 모든 통증의 시작은 허리가 터지고 난 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3년 3월에 허리가 그때 마침 탁 터졌고 최근 난소에도 혹이 발견됐습니다. 협심증 약까지 먹고 있는 선희 씨, 그 누구보다 긴 시간을 의자에서 보냅니다. 2019년도에 입사한 직장을 좀 오래 다니면서 그때는 정말로 밥 먹는 시간 20분 빼고는 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2번이나 옮겨봤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계좌번호 넣어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2시 이전에 입금해 주시면 오늘 출고되실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작은 중소기업이다 보니 선희 씨 혼자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라도 잠시 밖에 나갔다 오면 좋으련만 선희 씨는 오늘도 책상 앞에 홀로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 지금까지 한 번도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조금 걸으면은 식당에 나오긴 하는데 애매한 거리라서 빨리 차를 타고 가서 먹고 빨리 와서 좀 쉬려고 하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차 타고 이동을 하면 걸을 시간은 별로 없겠네요. 아예 없죠. K 직장인 선희 씨와 승화 씨,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선희 씨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초 대사량이 1,300이 안 되세요. 1,197로 굉장히 낮아요, 기초 대사량이.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다는 선희 씨는 중성지방 수치와 혈압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승화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복부에 있는 요 노란색, 요게 이제 내장 비만이거든요. 요게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뇨 진단이 가능한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고혈압 전 단계, 당뇨, 고지혈증까지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겁니다. 활동량이 적은 기간이 너무 오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계속 체중이 증가된 그런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체중 증가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혈당의 상승, 그다음 콜레스테롤 문제, 그다음 혈압의 문제들이 다 이게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여서 대사 질환이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요. 한 서너 시간 이상은 되겠죠? 하루에? 예. 한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저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일상에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간헐적인 움직임이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서 니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혹시 니트 운동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니트를 입고 운동하는 건 아닐 거고 뭐 여러 가지 처음 생각이 들어봤어요. 네, 니트는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라고 하는 그런
영어 문자의 약자로서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이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활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서 뭐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를 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든지, 또 계단 오르기나 산책하는 것이나 또 약간의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서 혈류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약간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몸의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결국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작진은 오랜 좌식 생활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세 사람과 함께 의자병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3주 동안 홍정기 교수가 이끌어주기로 했는데요. 의자를 잡고 서서 가볍게 번갈아가며 까치발을 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의자 하프 스쿼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의자를 잡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듯 스쿼트 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 하프 런지입니다. 많이는 앉지 마시고 20개씩 2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운동 무릎 대고 푸시업입니다. 10개씩 2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켜야 될 규칙도 간단합니다. 하루 10분 이상 걷고 매일 배운 틈새 운동 실천하기. 1, 2주차 때는 이 운동이 주로 움직임 운동이다.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게 하면서 뭔가 여태까지 끼어있던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상체와 체간 그리고 다리의 근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들을 제공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을 해온 지원자들. 그렇게 3주 동안의 의자병 탈출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을까요? 병원을 다시 찾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생하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지셨는데, 근데 3.1kg를 빼시면서 근육량은 오히려 100g 정도가 늘었어요. 몸무게가 감량된 건 물론이고 가장 심각했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수치가 모두 개선이 된 겁니다. 경원 씨 역시 체지방량이 줄고 골격근량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감량되고 지방간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선희 씨는 체중이 감량되진 않았지만 골격근량이 늘면서 기초대사량이 증가했고 높았던 혈압이 개선됐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남는 칼로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식사는 뭐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일상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활동량이 딴 사람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 남는 칼로리가 소모가 되지 않고 남는 잉여 칼로리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틈새 운동 또는 짬짬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주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그 체지방률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